조조님 반갑습니다. 나름 열심히 올렸는데 조조님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민구님도 새로운 사업자로 한 달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 잘 나오시는 것 같아 자꾸 좀 자괴감도 들고 나는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드네요. 민구님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 잘 안 되고 있는 분들도 왜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한 걸까요? 주저리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조조님도 사실 잘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찍으면 아예 대놓고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DB가 확보되고 올릴 공간이 확보되는 시간 동안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 정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 파워를 달거나 자사몰이 뭐 풀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번 점프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로켓이라던가 사업자 추가라던가 이런 테크트리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다다음 영상에 한번 쭉 합쳐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한번 올해 플랜을 새로운 해니까 플랜을 짜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민구님이 항상 이 숫자를 강조하시다 보니 네. 제가 그 교육생분들 중에서도 보면 약간 너무 가공 속도에 치중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공을 빨리 많이 하되 퀄리티도 중요한 거죠. 무조건 빠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쵸. 이제 거기다가 시간을 더 들일수록 당연히 더 좋은 거죠. 대신에 그 키워드도 무조건 검색이 된 거여야 되고 시간을 더 들이고 키워드 정리까지 하면 더 좋은 건데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 그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키워드 선택을 그냥 기계적으로 탁 하고 넘어가시는 그쵸. 가지고 퀄리티도 중요하다는 그렇죠. 그것도 몇 번 더 검색하고 찾으시면 더 좋은 키워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사업자별로 모든 마켓을 다 상품 등록을 하시나요? 그렇죠. 아니면 사업자별로 다르게 마켓을 가져가시나요? 사업자로는 우리가 지금 공간이 부족한 거지 상품이 많은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올릴 수 있는 애 다 올리셔야 됩니다. 다 올리셔야 결국 다 돌아오는 거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해서 가끔씩 접는 마켓들이 있어요. 인터 이거랑 위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은 빼기도 하지만 메인 마켓들은 항상 가져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접은 마켓이 나와서 한번 올려보고 판단하시라고 저는 합니다. 5,000개 혹은 2,000개로 등록 가능한 상품수 제한이 있는 마켓은 사업자별로 어떻게 상품을 나누어 올리시나요? 동일한 5,000개 아니면 최대한 안 겹치도록 혹은 가격대별로 중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겹치도록. 만약에 내가 제품이 5,000개밖에 없으면 동일하게 올리는데 사업자가 이쪽에 사업자가 하나 추가했으면은 상품이 늘어나면은 최대한 서로 다른 게 좋겠죠. 최대한 다른 상품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5,000개, 2,000개 상품수 제한에 있는 마켓 경우 상품을 셔플 하시나요? 그렇죠. 상품명을 셔플해서 랜덤으로 저는 마구잡이로 다 올립니다. 제 스타일은. 유튜브에서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그래도 알려주세요. 공개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팔았어요 하는 영상 진짜 준비 중이니까 그것도 보시고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3개고 스스 등업 전이라 아직 상품이 1만 개 등록이라고 하셨는데 동일한 상품을 3개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업자별로 마진율, 할인율은 동일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마진율을 낮추어 시작하고 매출 건수가 올라오는 것을 본 후 마진율을 올리시나요? 만약 마진율을 조정한다면 스스 SCM에서 직접 가격 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유플랫 마진 설정을 변경한 후 변동 잡아서 변경하시나요?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가격 인하하면 매출이 늘어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파워 등급을 단다 해도 마진을 올리면서 추가 상품을 등록하면 판매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파워 달고 나서는 결국은 DB가 우리가 파워 달면 몇 개를 올릴 수 있죠? 5만 개거든요. 5만 개면은 마진을 진짜 아무리 주문이 안 나도 저희 일정 수준 가공한 DB를 올려놓으면 유지는 무조건 됩니다. 이게 한 달에 300 정도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5만 개로는 그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 가공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나오고 있어서 저는 딱 이 정도로 가공을 하고 있고 마진율 할인율은 처음에는 동일하게 하다가 처음부터 낮추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다 올린 후에 한 달 데이터를 봐요. 한 달 데이터를 보고 건수 금액 어떤 게 부족한 게 보는 거죠. 파워 되려면 한 달에 100건은 돼야 되고 한 달에 평균적 넉넉잡 한 300은 돼야 되는데 둘 다 부족하겠지만 부족한 걸 보고 만약에 둘 다 부족해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마진 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격이 좀 저렴한 도매 사이트 뭐 도메토피아 같은 제품으로 한번 쫙 올려보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생각보다 건수가 같은 마진이더라도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데이터 보고 그럼 이제 건수가 되네? 그러면은 마진 그대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건수가 100건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겠죠. 마진 설정에서 이제 마진을 좀 낮춘다거나 혹은 할인율을 좀 높인다거나 해가지고 일괄 변동을 주셔서 변동 적용을 하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아까 말한 대로 내리면 괜찮고 올릴 때는 그냥 파워 달고 이제 올릴 때는 안 팔린 거와 더불어서 싹 갈아엎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미 등록한 가격에서 가격을 올리면 순위가 내려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했을 때. 그럼 가격을 한번 정했으면은 나중에 변동하더라도 높일 바에는 차라리 지우고 높인 가격으로 다시 올리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적당한 범위의 변동은 크게
가격의 순위에 변화가 없었어요. 네이버 로직을 저도 100%는 모르는데 계속 바꿔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가격이 확 올라가면은 노출이 내려갔고요. 가격을 낮추면은 무조건 살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범위는 항상 괜찮은데 갑자기 내가 마진을 확 올리겠다 할 때는 갈아엎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민구님은 만약 가격을 올려야 되면은 지우고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수정을 해서 올리시겠습니까? 올릴 때는 이제 지우고 올리죠. 그리고 이셀러스를 사용하는데요. 도매처에 상품 대장 받아서 가공하는데 검색어가 빈칸이라 카테, 썸네일, 상품명 3대 가공하면서 검색어도 10개씩 채워야 넣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검색어를 꼭 넣어주셔야 쿠팡이나 뭐 이셀러스니까 위메프 이런 곳에 검색어로 꼭 들어갈 거니까요. 검색어를 꼭 넣어주시고 상품명도 수정하시면은 이제 매출이 나실 거예요. G마켓 옥션은 마진율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35%로 해도 마진이 몇백 원 정도 남는데 쿠폰을 붙이지 말라고 하니 매출이 뚝 떨어지네요. 35%로 붙이셨으면 G옥션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원가가 10,000원이면 최소한 35 하면 오히려 역마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인 쿠폰 안 붙이고 최소한 1.4는 하셔야 거의 원금 수준일 거라서 G옥션은 확실히 판매가를 높이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할인 전 가격에서 수수료가 떼이니까 할인율까지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한 결과는 저는 실제로 원가에 25에서 30이 남도록 판매를 해서 한 달 동안 판매를 했고요. 그 결과는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언제나 찐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DB를 주지 않는 도매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의 영상을 찍어 주실 수 있는지요?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이제 수동으로 엑셀로 다 만드는 거,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했던 방법, 크몽에 의뢰하는 거, 아니면 뭐 공급사를 긁어다 주는 솔루션을 쓰는 거, 요 세 가지인데 요것도 한번 다음에 준비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이라는 게 중국 대량처럼 뭐를 싹 끌고 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중국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이미 중국 구매 대행을 해보신 분 같아서 저는 이제 중국 걸 하지 않고 국내 도매 사이트 거를 마치 구매 대행처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명, 대표 이미지, 카테고리만 바꿔도 대량 가공에 충분할까요? 이것만 하시면은 아니요. 스마트 스토어는 막 속성이라던가 키워드를 좀 덧붙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지 3달 좀 안 되는 간이 사업자입니다. 대량 등록해서 상품이 쌓이다 보니 2달쯤 해서 팔리기 시작해서 100만 원 정도 팔렸는데 세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금액이 적다 보니 세무서인가 거기 맡기기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내야 하나요? 영상 하나만 찍어주세요. 아직 주력 상품이 없다 보니 광고는 언제 태워야 할까요? 그냥 닭등만 죽어라 하고 있는데 매출이 빵 터지지는 않네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뭐 광고까지 아니면 빵 터지는 것 같이 바라시면 대량이 아니라 하나를 계속 최적화시키고 뭐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하면서 리뷰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시키는 걸 가시던가 저처럼 아예 양으로 승부하던가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세금은 이제 2달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2023년에 사업자를 내고 이제 판매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간이 사업자는 1년에 한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5월에 이제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부가세 관련해서도 영상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듣다 보니까 갑자기 떠올랐는데 지금 딱 질문해 주신 분들을 위한 저희가 광고 영상을 얼마 전에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딱 질문해 주신 분의 수준에서 저희가 광고로 찍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광고를 그래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실제로 부가세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만든 업체가 있어가지고 조만간 영상 보시고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좀 합리적이면 그 서비스를 써보시면 좀 수월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간이든 일반이든 법인이든 마지막은 사업자잖아요. 이제 글 쓰신 분께서 한 회사 사업장의 대표이고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사장은 참고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세금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배우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부가세 셀프 신고 한번 해보시면 사실 블로그에 막 착착착착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공부하셔서 요 정도 때는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올린 영상 보고 유료 서비스는 이런 걸 도와주는구나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이제 복식부기라던가 매출이 확 늘어나면 이제 세무사 쓰면서 세무사를 썼을 때도 요 두 가지를 해봤을 때 내가 자료를 제공한다거나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금부터 시작해서 다 내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잘 될 겁니다. 자, 이제 끝나가네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고정사진은 이렇게 꾸며라 하는 게 있을까요? 디자인의 문외 아니라 어떻게 꾸미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정사진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당연히 전환율이라던가 매출에 도움이 될 텐데 저도 사실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저는 구글에 그때 막 상세 페이지 템플릿 이렇게 해서 PSD 파일을 찾아가지고 고쳐 썼었는데 지금은 미리
캔버스라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써보시면 뭐 쇼핑몰 공지사항 검색해보시면 기본적인 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거기다가 글자만 입력하면 바로 완성이거든요. 사이즈 지정하고 그렇게만 만들면 돼서 사실 미적인 건 해결이 됐고, 들어가는 내용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CS를 정말 잘할 거다, 열심히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죠. 뭐 인쇄 가능, 뭐 실제로 뭐 도메토피아 인쇄 가능 제품들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인쇄 가능 혹은 대량 주문 환영, 이렇게 모든 서류 제공 가능, 이렇게 해서 대량 주문을 유도하는 식의 상세 페이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보통 이제 CS와 관련된 거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교환 반품 시에도 가구나 이런 것들은 뭐 직접 화물 배송이라서 조금 지연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넣으시면 좋고, 결국은 매출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들은 상단에 넣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CS 관련된 건 하단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없다면 차라리 빼고 바로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게 좋고요. 상단에 넣는 것 중에는 뭐 이런 것도 생각나서 얘기 드리지만, 이런 것도 있죠. 뭐 리뷰 남겨주신 분들께 랜덤으로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리뷰 남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선착순 몇 명에게, 아니면은 2+1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모든 제품을 나는 마진을 당연히 보면서 곱하기 3배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1 혹은 뭐 1+1 해가지고 나는 이미 가격으로 이미 마진을 보지만 모든 제품을 1+1으로 하면서 그걸 상단에 넣는 것도 전략이고, 다양한 요 정도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사겠다 싶은 문구들만 고민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배송 마감 시간은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저는 처음엔 넣었다가 이제 도매 사이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오후 3시였다가 제일 짧은 것으로 해야 되니까 2시, 1시, 12시, 11시 이렇게 막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뺐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몇 시까지 주문 시 당일 발송, 이것도 분명히 전환율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전에 보시면은, 아니 뭐 로켓 그림 해놓고 로켓 발송 이런 거 했었는데, 요거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도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주문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도메모를 별로 여러 곳 이용 안 하는 분들은 넣어도 그쵸. 게다가 좋겠네요. 좀 오후 시간대로 하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구님, 그러면 보통 전업셀러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버나요? 매입을 위해선 정상 금액까지 빚져서 져서 빚까지 져서 사용하는데, 생활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전업으로 하면서 지금 생활비는 사업 외에 따로 모아둔 돈에서 사용 중인데 점점 바닥이 보여서요. 그쵸. 이거를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지금 대출 영상에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출 일정 규모가 되면 결국 내가 또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거니까 여기를 대출로 충당하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에서 일정 부분 나의 생활비를 또 빼오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야 됩니다. 요때 이제 저처럼 이제 결혼을 안 했거나 가족이 없으면 당연히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데, 가족이 있거나 해서 좀 큰 금액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큰 금액을 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매출 1,000, 2,000, 3,000 넘어갔을 때는 대출을 바로, 대출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일일 수 있어요. 매출 1,000 넘는 순간 바로 사실 가셔도 대출이 1,000, 2,000 바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 게다가 이제 새로운 2024년 정책 중에 하나도 또 소상공인을 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대출이 올해도 많이 나올 거라서 매출 1,000 넘는 순간부터 미리 준비하시면 지금 당장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업 운영 자금으로 쓰시고 나머지를 일정 부분 조금씩 빼서 생활비 하시면서 계속 커가는 흐름을 만드시면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Q&A가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거 항상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렇게 모아서 제가 한 번에 다 읽으면서 마치 대화하듯 답변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도 댓글 마음껏 달아주시면 또 답변 드릴 거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